이탈리아의 작은 마을에서 자란 로베르토는 대학에서 한국으로 교환학생을 간 친구 마르코를 방문하기 위해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도착한 그는 공항부터 대중교통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낯설고 신기했습니다. 마르코는 이미 한국에서 몇 달간 생활하며 익숙해진 터라 로베르토에게 한국의 다양한 문화를 소개해 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마르코는 로베르토를 공항에서 만나자마자 교통카드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거 하나만 있으면 한국에서 어디든지 갈 수 있어. 지하철이든 버스든 이 카드만 대면 돼. 로베르토는 교통카드를 손에 들고는 의아해했습니다. 이거 하나로 정말 모든 교통수단을 탈 수 있다고? 이탈리아에서는 지역마다 다른 카드가 필요하잖아. 로베르토는 처음으로 서울의 버스에 타면서 교통카드를 사용해 보았습니다. 카드를 단말기에 대자마자 깔끔한 안내문과 함께 출입문이 열렸습니다. 와, 이거 진짜 편하네. 그리고 환승할 때마다 할인이 되네. 라며 신기해했습니다. 마르코는 웃으며 여기선 환승이 자유롭고 가격도 저렴해. 이탈리아에서 상상할 수 없는 시스템이지. 한국에서 며칠을 보내면서 로베르토는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버스를 타기 위해 여러 번 티켓을 사야 했지만 한국에서는 교통카드 하나만 있으면 지하철과 버스를 모두 탈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환승할 때마다 할인이 적용되는 것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로베르토는 마르코와 함께 서울 외곽의 한 관광지를 방문하기 위해 여러 번 환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카드 하나로 이렇게 여러 번 환승할 수 있다니 믿기지 않아. 이탈리아에서도 이런 시스템이 있으면 정말 편리할 텐데. 여기선 교통카드 하나면 전국 어디서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어. 그리고 환승할 때마다 할인이 적용되니까 비용도 절약할 수 있지. 이탈리아에서는 매번 티켓을 새로 사야 하니까 불편했는데 여기선 정말 편리해. 한국이 대중교통에서는 최고야. 라고 감탄했습니다. 로베르토는 한국의 지하철을 타면서 그 안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와이파이 서비스에도 놀랐습니다. 지하철에서 인터넷이 된다고? 이건 정말 편리해. 그는 지하철에서 실시간으로 친구들과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이탈리아에서도 이런 서비스가 있으면 정말 좋겠어. 로베르토와 마르코는 서울의 한 전통 한국 음식점에서 저녁을 먹기로 했습니다.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로베르토는 테이블 위에 놓인 작은 버튼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야? 조명 스위치인가? 마르코는 웃으며 아니 이건 호출벨이야. 음식을 더 주문하거나 물이 필요할 때 누르면 돼. 로베르토는 의아해하며 그럼 서버가 계속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겠네. 라고 물었습니다. 마르코는 고개를 끄덕이며 맞아. 여기선 손님이 필요할 때만 서버를 부르니까 효율적이지. 로베르토는 호출벨을 눌러보며 정말 신기하네. 이탈리아에서는 이런 시스템을 본 적이 없어. 이탈리아에서는 서버가 자주 테이블을 돌며 손님들을 챙기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한국에서는 호출벨 하나로 손쉽게 주문과 요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로베르토는 이 시스템이 매우 효율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탈리아에도 이런 호출벨이 있다면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훨씬 편할 것 같아. 마르코는 로베르토에게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인 삼겹살을 먹으러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삼겹살이 구워지는 동안 로베르토는 고기가 익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군침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마르코가 집게와 가위를 들어 고기를 자르기 시작하자 로베르토는 깜짝 놀랐습니다. 잠깐만, 가위로 고기를 자른다고? 이건 좀 과한 거 아니야? 마르코는 웃으며 한국에선 이게 일반적이야. 가위로 자르면 더 깔끔하고 먹기 편하거든. 로베르토는 이탈리아에서는 고기를 칼로 자르는 게 당연한데 가위로 자르다니 신선하네. 그는 직접 가위를 들어 고기를 자르기 시작하며 오, 이거 생각보다 편한데? 로베르토는 가위로 고기를 자르는 것이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이 방법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탈리아에서도 가위로 고기를 자르는 문화가 있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면 고기를 더 쉽게 나눌 수 있잖아. 로베르토는 삼겹살을 먹는 도중 화장실에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공공 화장실이 얼마나 깨끗한지에 대해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자마자 깔끔하게 정돈된 내부와 향긋한 향기에 놀랐습니다. 이건 거의 호텔 수준이잖아. 로베르토는 한국의 공공 화장실이 이렇게 잘 관리되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는 화장실 안에 설치된 비데를 보고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와, 이건 진짜 편리하네. 이탈리아에서는 공공 화장실에서 비데를 본 적이 없어. 로베르토는 비데를 사용해 보고는 이런 편리함이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자리 잡다니 한국이 정말 발전한 나라라는 게 느껴져. 로베르토는 한국의 공공 화장실이 매우 깨끗하고 비데가 설치된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도 이런 화장실 문화가 자리 잡았으면 좋겠어. 사람들이 더 깨끗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을 텐데.
식사를 하면서 로베르토는 다양한 반찬들이 함께 제공된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마르코는 여기선 반찬이 무한으로 리필돼 원하는 만큼 먹을 수 있어. 로베르토는 깜짝 놀라며 정말. 이탈리아에서는 보통 메인 요리만 주문하는데 여기선 반찬이 무료로 제공되다니. 로베르토는 다양한 반찬을 맛보며 이렇게 많은 반찬을 먹을 수 있다니. 정말 대단해. 이탈리아에서도 이런 서비스가 있으면 좋겠어. 그는 반찬을 리필할 때마다 한국의 풍부한 식문화를 체험하며 한국 음식에 대한 인식이 점점 긍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로베르토와 마르코는 한국에서 다양한 음식들을 즐기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어느 날 고향의 음식이 그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탈리아에서 자주 먹던 피자가 생각났습니다. 마르코는 로베르토에게 오늘 저녁은 피자 먹으러 가자. 한국에서도 꽤 괜찮은 피자 가게가 있더라고. 로베르토는 이탈리아식 피자를 기대하며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울의 한 피자 가게에 들어갔고 메뉴판을 보며 어떤 피자를 먹을지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피자 종류를 보다가 로베르토의 눈이 갑자기 커지며 멈췄습니다. 그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메뉴판을 가리키며 마르코 이게 뭐야? 피자에 파인애플이 올라가 있다고? 마르코도 그 메뉴를 보고는 피식 웃으며 아, 하와이안 피자 말이야? 한국에서도 이 피자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 파인애플과 햄이 올라간 피자지. 로베르토는 눈살을 찌푸리며 파인애플이 피자 위에 있다고? 이탈리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누가 피자에 과일을 올리겠어? 이건 피자에 대한 모독이라고. 그는 다른 메뉴를 고르려고 했지만 마르코는 장난기 가득한 표정으로 한 번쯤 도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 내가 사줄 테니까 한번 먹어봐. 라고 권했습니다. 로베르토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래, 한번 먹어보기는 하지만 이게 진짜 맛있을 리가 없을 거야. 라며 반신반의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피자 가게에서 하와이안 피자가 나오자 로베르토는 여전히 회의적인 표정으로 피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파인애플 조각이 도드라진 피자를 집어들고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 순간 로베르토의 얼굴에는 놀라움이 가득 찼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괜찮은데? 라며 또 한 입을 더 베어 물었습니다. 마르코는 로베르토의 표정을 보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말했잖아. 생각보다 맛있을 거라고. 이탈리아에선 절대 있을 수 없는 조합이지만 한국에서 새로운 맛을 경험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로베르토는 처음에 회의적인 태도와는 달리 이제는 하와이안 피자를 연달아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파인애플의 달콤함이 햄의 짠맛과 어우러져서 의외로 조화가 좋아. 이탈리아에서는 절대 생각해 본 적 없는 맛이야. 그는 피자를 거의 다 먹고 나서야 정말 예상 밖이었어. 이게 이렇게 맛있을 줄이야. 라며 감탄했습니다. 로베르토는 피자를 다 먹고 나서도 여전히 놀란 표정을 지으며 내가 방금 파인애플 피자를 이렇게 맛있게 먹다니 이건 말도 안 돼. 이걸 친구들이 알면 날 놀릴 거야. 마르코는 웃음을 참지 못하며 한국에 오니까 고정관념을 깨는 일들이 자꾸 생기지? 이게 한국에서의 생활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로베르토는 이제 이탈리아로 돌아가면 친구들에게 하와이안 피자가 얼마나 맛있는지 자랑해야겠어. 물론 그들이 날 믿을지 모르겠지만 말이야. 라며 웃었습니다. 마르코는 그럼 다음엔 또 어떤 새로운 도전을 해볼까? 라며 두 사람은 다음번 도전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로베르토와 마르코가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서울의 방거리를 산책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화려하게 빛나는 네온사인과 활기찬 거리의 모습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로베르토는 주변을 둘러보며 여기는 밤인데도 사람들이 정말 많네. 그리고 다들 여유롭게 거리를 걸어 다니고 있어. 이탈리아에서는 밤에 이렇게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은데 말이야. 마르코는 로베르토에게 맞아. 한국은 밤에도 치안이 정말 좋아. 경찰이 자주 순찰을 돌고 사람들이 서로 조심하면서도 친절해. 그래서 어디서든지 안전하게 다닐 수 있어. 로베르토는 한국의 치안 상태에 깊이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탈리아에서는 밤에 혼자 다니는 것이 조금 무서울 때가 많아. 특히 혼자 산책할 때는 항상 주변을 살피고 조심해야 해. 그런데 여기선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서 정말 좋아. 라고 말하며 부러워했습니다. 그들은 한강변을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밤하늘 아래서 강물에 비치는 도시의 불빛들이 아름답게 반짝였습니다. 로베르토는 이탈리아에서는 한밤중에 이런 곳을 혼자서 걷는 것을 상상도 할 수 없었다며 감동을 표했습니다. 여기선 정말 모든 것이 안전하게 느껴져. 사람들도 많고 주변이 밝아서 마음이 편안해져. 마르코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국은 정말 밤에도 여유롭게 산책할 수 있는 나라야. 이탈리아에서는 밤에 사람들이 적고 거리도 어두워서 무섭게 느껴질 때가 많지. 로베르토는 이탈리아에서도 이런 안전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으면 좋겠어. 사람들 사이에 신뢰가 있고 경찰이 자주 순찰을 돌며 안전을 지켜주는 곳이 많아졌으면 해. 산책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 로베르토는 한국에서는 정말 편안하게 다닐 수 있어서 좋아.
밤에도 걱정 없이 산책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이제야 알 것 같아. 그는 한국의 치안 상태가 자신에게 큰 인상을 남겼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치안 시스템이 이탈리아에도 도입될 수 있다면 사람들이 더 자유롭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로베르토는 마르코와 함께 서울의 밤거리를 산책하다가 24시간 영업하는 편의점을 발견했습니다. 여기선 밤늦게도 문을 여는 곳이 있네. 이탈리아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야. 마르코는 웃으며 한국에선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이 흔해 식당도 밤새 운영하는 곳이 많아. 로베르토는 늦은 시간에도 문을 열고 있는 편의점과 식당을 보며 이건 정말 편리하네. 이탈리아에서도 이런 시스템이 도입되면 밤늦게 돌아다니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야. 라며 감탄했습니다. 그들은 24시간 운영하는 식당에 들어가 간단한 야식을 즐기며 이런 편리함은 한국에서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야. 이탈리아에서는 밤에 배가 고프면 어쩔 수 없이 집에서 해결해야 하는데 여기선 언제든지 밖에서 먹을 수 있으니 정말 좋아. 한국에서 느낀 이 안전함을 이탈리아에서도 경험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한국의 치안이 해외 여행객들에겐 신기했던 것 같네요.